전대환입니다. 전대환의 항암 일기 혈액암 투병기 세 번째 영상입니다. 혈액암 진단을 받고 2달 남짓 지났는데요. 현재 상태를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아직 마음만은 청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음만은 청춘인데 문제는 몸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암 진단을 받기 전,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인데요. 제가 건강할 때 매일 빠뜨리지 않고 하던 운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의 날마다 윗몸 일으키기를 했는데요. 아무도 붙잡아주지 않은 상태로 혼자 똑바로 누워서 윗몸 일으키기를 하루에 25번씩 했습니다. 근데 최근 몇 달 동안은 못했어요. 언제부턴가 만사가 귀찮아졌거든요. 자, 이건 일종의 돌발 영상일 수도 있는데요. 저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윗몸 일으키기를 몇 번이나 할 수 있을까?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예전처럼 25번쯤 그 정도는 거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은 청춘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들고 나가서 즉석에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셋. 여기까지 먹어야겠어요. 보신 것과 같이 겨우 13개까지만 했습니다. 이 순간 저 자신도 약간 충격이에요. 아무리 암 환자라고 하지만 수십 년 동안 해오던 일인데 이 윗몸 일으키기 정도는 평소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패입니다.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지금 제 체력은 건강하던 시절에 약 5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처음 확인한 사실입니다. 어쨌든 받아들여야죠. 2년 가까이 골고루 알았으니까 그럴만도 하기는 합니다. 전에 건강할 때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윗몸 일으키기 25번, 이거 못하게 된다면, 나이가 들어서든지 병에 들어서든지 이걸 못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슬슬 죽음을 준비해야 하겠다, 삶을 정리해야 할 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그 생각이 맞을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비록 암 환자가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치료를 할 수 있다니까. 병원에서 지시하는 대로 치료를 해서 나으면 감사한 일일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가끔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윗몸 일으키기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이거 연습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시험을 해보는 건데, 항암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도 만약 몸이 좋아져서 윗몸 일으키기를 25번 정도 할 수 있게 된다면 몸이 거의 회복됐다,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제 체력 상태는 이렇고요.
암 진단을 받은 뒤에 전반적인 삶의 질은 어떤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첫째는 만성 피로감이 문제였다고 그랬죠. 이거는 뭐 암 진단을 받은 뒤에 급격히 더 심해졌습니다. 굳이 그 비유를 하자면 마치 휴대폰 배터리가 한 5% 내지는 10% 정도 남았을 때처럼 그런 정도, 그런 상태하고 흡사할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왜 보통 이 택배 오면 기다려지잖아요. 전에는 택배가 오면 일하다가도 그것부터 풀어봤는데 이제 택배 물건 풀기도 귀찮습니다. 뭐 그게 옷이 됐든 생필품이 됐든 음식이 됐든 그냥 팽개쳐 둡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편한 것이 온몸 가려움증인데 이거는 암 진단 받은 후에 더 심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럭저럭 견딜만 해요. 익숙해져서 그렇기도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불편한 게 불면증인데 이건 벌써 2년 가까이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잠을 못 자니까 몸이 무겁잖아요. 피곤하고 짜증도 나고 그랬는데 이것도 상당히 익숙해졌습니다. 뭐 지금도 밤이고 낮이고 맥시멈 1시간 이상을 자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24시간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웬만한 건 거의 다 외우게 됐습니다. 방송을 듣다가 좋은 음악이 나오면 스트리밍 서비스에 들어가서 그 음악을 찾아 가지고는 좋아요 표시를 해두죠. 그러면 나중에 그것만 다시 모아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10번 들어도 지루하지 않은 그런 음악이, 그런 곡이 약 한 300 내지 400곡 정도 쌓였습니다. 이 음악 듣는 거 불면증 달리는데 상당히 괜찮은 하나의 방편이 됐습니다. 또 하나, 얼굴에 특히 이마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뭐 처음부터 마음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뭐 불면증이나 가려움증에 비하면 그거는 문제거리도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두어 달 전부터 피부과에서 광선 치료를 받고 난 이후부터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불면증하고도 친해졌고 가려움증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만성 피로도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나기는 합니다만 암 진단을 받은 뒤부터 복병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건데 이거 상당히 불편한 점이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암이 꽤 진행되고 있다 그런 징조이기도 하겠죠. 그게 뭐냐면 시도 때도 없이 식은땀이 난다는 거예요. 자, 잠이 오든지 안 오든지 밤이 되면 자리에 눕게 되잖아요. 누워서 뭐 뉴스를 듣든지 야구 중계를 보든지 듣든지 음악을 듣든지 그러면서 잠을 청해 보는데 그러면 온몸 구석구석에서 긁어달라는 신호가 오죠. 가려운 겁니다. 이 가려운 부위는 랜덤이에요. 예를 들어서 머리가 가려워서 머리부터 긁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다리가 또 가렵습니다. 그 다음 팔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온몸을 순례를 하면서 긁어대는데 이렇게 그것도 가렵기만 하다면 참 행복하겠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하면 어느 시점부터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머리, 얼굴, 등, 배, 겨드랑이, 사타구니, 젖꼭지 등등 온몸에 땀이 뱄니다. 여러분 축축한데 긁어보셨나요? 이거 참 고약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야죠. 누웠다가 일어납니다. 일단 옷을 다 내던져 버립니다. 팬티만 입고 일어나 앉아서 긁어보지만 그런다고 땀이 마릅니까? 그냥 안 되죠. 그래서 선풍기를 켭니다. 일단은 시원해요. 근데 요즘 이제 여름이 지나고 나니까 금방 춥습니다. 뭐 그래도 견뎌야죠. 온몸이 땀범벅인데 체온은 내려가고 몸은 추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머리 말리는 헤어드라이기 있잖아요. 그걸 들고 와서 뜨거운 바람, 찬바람 교대로 틀어대면서 말려봅니다. 뜨겁다가 차갑다가 그것도 뭐 썩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움은 됩니다. 그러느라고 수건 한 장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습니다. 속옷도 당연히 젖겠죠. 세탁기에서 금방 꺼내서 탈수 안 시킨 상태처럼 그렇게 됩니다. 갈아입어야죠. 자, 이렇게 온몸 긁기 순례 그리고 전신 땀 말리기 미션 프로젝트 겨우 끝내면 한 1시간가량 시간이 흐릅니다. 근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요, 하루에 한두 번이라면 땡큐 하면서 견디겠습니다. 근데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성경 중에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욥기라는 책에 나오는데요. 이 양반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도덕적으로 상당히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삶이 파탄나기 시작합니다. 도적대가 들이닥쳐서 소떼를 다 쓸어갔습니다. 강도가 몰려와서 낙타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갑자기 불이 나서 양떼가 다 타 죽었습니다. 급기야 광풍이 불더니 한 집에 모여서 파티를 열고 있던 아들, 딸 10명이 몰살했다는 소식까지 날아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몸에 병이 들었는데 온몸이 가려운 겁니다. 미칠 정도로 가렵습니다. 손으로 긁어대다가 안 되니까 효자손을 써봅니다. 그걸로도 안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깨진 옹기 조각, 기와 조각을 주워가지고서는 그걸로 온몸에 피가 나도록 긁어댑니다. 그래도 가려움증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마누라가 바가지를 벅벅 긁어댑니다. 또 이런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이 친구란 것들도 속을 긁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놈아 친구 욥아, 네가 이렇게 된 거는 네 죄 때문이야. 이유 없는 고난이 어디 있겠니? 네 죄 때문이야. 빨리 이실직고하고 죄를 시사해.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면, 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 되면 창대해질지도 모르잖아. 이게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해질지도 모른다. 뭐 가게 같은 데 보면 그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축복하는 말이 아니고 원래는 욥을 비아냥대는 그런 소리입니다. 자, 어쨌든 뭐 제가 여기서 욥 이야기를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욥 이야기는 해피 엔딩으로 끝나기는 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욥 이야기를 다시 읽으면서 제가 확신하는 거 하나는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욥의 병명은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용어로 말하자면 마이코시스 풍고이데스, 일명 시에저리 신드롬이었을 것이다. 저는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명 혈액암에 걸린 거죠. 혈액암의 증상이 피부로 나타난 겁니다. 글쎄요, 감히 저를 뭐 욥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욥도 이유 없이 몹쓸병에 걸렸다가 완쾌가 되었잖아요. 그랬으니 저도 적어도 희망은 걸어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요즘 어떤 음식을 먹고 사는지 그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요. 암 진단을 받기 전부터 입에서 당기는 게 그 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단은 밥맛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밥을 거의 못 먹었습니다. 한동안. 뭐 그렇게 되니까 몸무게가 1년여 만에 20kg이나 빠졌겠죠. 그렇다고 모든 음식이 안 받는 건 아니었어요. 신기하게도 지금까지도 아주 맛있게 먹는 음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걸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